안녕하세요, 먹살입니다. 채널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영상이라서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작업할 알루미늄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구성 및 고품질 아노다이징에 가장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은 5000개와 6000개 알루미늄입니다. 이건 2000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구리 함량이 낮은 것입니다. 합금에 따라 아노다이징 특성이 달라서 작업 전 어떤 합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리 함량이 높은 합금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꼭 합금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 작업은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입니다. 타입2 아노다이징에서 전해액인 황산은 유일한 전해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 및 DIY에서 양극산화 전해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황산입니다. 황산 전해액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표면 경도를 높이고 다공성의 흡수성이 높은 산화피막을 생성하여 착색이 잘 되는 특성을 만들어줍니다. 타입3 경질 아노다이징과 마찬가지로 타입2 아노다이징에서도 유기산 또는 무기산을 단독 사용하거나 혼합 전해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처리로 알루미늄의 기존 산화층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양극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산화층 두께가 5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로 제거하기가 비교적 쉬우나 양극산화 처리되어 있는 알루미늄의 경우 산화층이 두껍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으로 1차 제거를 하고 물리적 연마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벌을 제거하고 모서리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양극산화 시 이러한 얇은 부분에는 국부 과전류가 발생하여 알루미늄이 용해되어 버립니다. 알루미늄의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음극, 정극의 재질 종류는 알루미늄, 납, 스테인리스입니다. 납을 많이 사용하는데 납은 환경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납 대신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테인리스는 304, 316으로 가능한 내산성이 높은 316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304를 사용할 경우에는 1회 작업 후 꺼내서 닦아주고 약산성 또는 약알칼리에서 2일 정도 담가 놓으면 손상된 산화층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304의 산화층 복원 정도는 표면 색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 정극은 2회 이상 사용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황산의 용해가 됩니다. 아노다이징의 음극 정극은 양극의 알루미늄의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하는데 황산 아노다이징에서 음극 정극의 면적은 양극의 알루미늄 표면적의 2배에서 4배일 때 최적의 공정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극 정극도 아세톤을 사용해서 꼭 탈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와 전선의 연결은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판은 다이소의 304 스텐 접시를 자른 것입니다. 구입할 때 재질 표시가 없어서 문구 코너에 자석으로 자성 확인 후 구입하였습니다. 음극 정극을 준비한 용기 양쪽에 배치해 주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극 정극이 용기 바닥까지 내려가면 안됩니다. 정극을 바닥에서 살짝 띄워 놓아야 용기 아래쪽으로 산화층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극을 띄워놓는 방법은 걸쇠를 만들어 붙여주거나 테이프로 고정해 놓거나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16이 아닌 304 스테인리스는 한번 사용 후에는 산화막 복원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은 아세톤으로 1차 탈지한 후에 수산화팀으로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해주겠습니다. 귀찮아도 물리적 연마를 먼저 해줘야 에칭을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연결하는 와이어는 반드시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와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와이어의 경우 마그네슘 성분이 없어야 하는데 마그네슘 성분은 황산에 용해되어 와이어에 손상이 발생하고 황산 표면에서 국부 과전류가 발생하여 양극산화 도중 와이어가 용해되어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와이어의 기존 손상으로 인해 얇은 부분이 노출된 경우 황산 표면에서 치직직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국부 과전류로 와이어가 용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산화피막 제거 작업인 처음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에 와이어를 연결할 때 와이어가 닿는 부분은 양극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있는 구멍이나 안쪽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와이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와이어는 알루미늄과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위한 수산나트륨 용액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나트륨 용액의 농도는 2에서 5%로 만드는데 저는 2%로 하겠습니다. 증류수 100ml를 사용할 거라서 2% 농도의 수산나트륨 2g을 사용합니다.
헹굼에 사용할 증류소도 준비합니다. 아노다이징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칼슘 등 많은 미네랄 성분이 있는 수돗물은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알루미늄의 마지막 전처리로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살짝 하겠습니다. 에칭은 수산화툼 용액에 약 2분에서 5분 정도 담가 놓는데 알칼리 탈지만 할 때는 약 5초에서 30초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에칭을 하면 표면이 살짝 뿌옇게 나오는데 매트한 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칭을 조금 길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노다이징 완료 후에는 광택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광택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알칼리 탈지 및 에칭하는 동안 양극산화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양극산화는 전해액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온도 상승을 막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의 전해액 온도는 15도에서 21도이며 최대 24도까지 가능합니다. 에칭 작업이 끝나고 알루미늄 합금을 꺼내보면 어두운 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색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극산화가 시작되면 곧바로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110조로 중화 처리를 한 후 증류수나 초순수에 충분히 헹궈줘야 하는데 지금은 증류수를 스프레이하고 헹궈주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프레이통에 증류수를 담아서 충분히 뿌려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순수 알루미늄인 1000번대는 에칭을 해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스프레이는 골고루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칭을 하고 나니 사포질이 덜 된 부분이 보입니다. 아노다이징은 표면 결함을 두드러지게 만드는데 작업이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증류수에 담가 헹궈줍니다. 알루미늄은 전해액에 완전히 잠겨야 하므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양극 소재와 음극 정극의 간격은 소형이고 형태가 단순한 경우에는 약 5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고 양극 소재가 크고 복잡한 형태일 때는 정극 간의 간격은 약 20에서 25cm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균일한 산화막을 얻으려면 음극 정극은 분산 배치하셔야 합니다. 양극 소재의 위치가 잡혔으면 전해액인 황산을 양극 소재가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황산은 황산구리와 옥사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10% 농도의 황산입니다. 반드시 개인 안정 장비인 마스크, 보안경, 장갑을 착용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제 물이 담긴 큰 용기에 양극산화 용기를 담가줍니다. 이렇게 용기를 옮기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극을 양극산화할 알루미늄에 연결해줍니다. 마이너스 극은 음극 정극에 연결합니다. 알루미늄 양극산화에서 일반적인 전압 범위는 12에서 30V입니다. 전류 밀도는 1.2A에서 3A per 제곱데시미터로 최대 4A per 제곱데시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양극산화하는 알루미늄의 표면적은 22.47제곱센티미터로 제곱데시미터당 3A로 계산해보면 0.674A의 전류값이 나옵니다. 전원장치의 설정은 약간 전류값을 올려서 0.68A로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어두운 색은 산화막이 생성되면서 밝은 회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양극산화 과정에서 황산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는 매우 유독하며 황산 유출과 같은 것입니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도 숨쉬기 힘들어지고 있으니 빨리 방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지 조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키친타올을 2겹 이상으로 덮어주시면 되는데 양극산화 시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는 빠져나가고 황산은 에어로졸 형태로 키친타올에 흡수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잘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키친타올에 흡수된 황산은 농도가 낮은 황산이고 미량이라서 그냥 건조시켰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양극산화 작업하는 동안 옆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양극산화 시간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극산화 시간을 계산할 때는 720 규칙과 312 규칙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미터법으로 전류 밀도를 계산했으므로 312 규칙을 적용하면 양극산화 시간은 26분입니다. 312 규칙에서 산화막 두께를 25 마이크로미터로 적용한 이유는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의 산화막 두께는 보통 5에서 25 마이크로미터로 25 마이크로미터 두께는 타입3 경질 아노다이징의 최소 두께 범위에 해당하며 염료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는 두께로 염색성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경질 아노다이징은 25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두꺼운 피막으로 염색 범위가 제한되고 다양한 색상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산화 피막은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면서 염색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께입니다. 여기 물이 담긴 용기에 얼음물을 채우고 황산의 온도를 0도에서 5도씨로 유지하면서 두꺼운 산화층을 만들면 경질 아노다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극 산화 시간을 26분이 아닌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양극 산화가 진행되는 동안 염료를 준비하겠습니다. DIY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에 사용할 수 있는 염료는 섬유용 염료로 모든 섬유용 염료가 되는 건 아니고 다이론 멀티 염료와 리트다이 염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염료 모두 다양한 색이 있으며 두세 가지 색을 혼합하여 다른 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염료는 다이론 멀티 염료로 색에 따라 5g에서 5.8g으로 된 분말 염료입니다. 섬유가 아닌 알루미늄에 착색하는 거라서 염료 봉지에 인쇄된 색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론뿐만 아니라 리트다이 염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료의 희석 비율이라고 하는데 증류수와 염료의 기본 비율은 10대 1 정도입니다. 하지만 염료 색에 따라 너무 진한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료의 농도는 너무 진하면 오히려 색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염료 농도는 0.5에서 0.9%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염료는 정글 그린색으로 0.6% 농도입니다. 0.6%라고 해도 꽤 진합니다. 염료를 만들려면 최소 1리터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이론 멀티 염료는 반드시 전문가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용 멀티 염료에는 고착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노다이징용 염색제로 적합합니다. 리트다이 염색제의 경우 액체형과 분말형이 있는데 분말형의 리트다이 염색제는 다이론 멀티 염료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액체형 리트다이 염색제는 증류수의 약 2% 정도로 희석하여 염료를 가감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에 염색을 하면 색상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색상은 테스트 염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류수 600ml를 사용하면 약 0.8%인데 농도는 기준값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 색상이 진한지 연한지입니다. 색상이 너무 밝으면 염료를 더 추가하고 너무 진하면 증류수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극산화 완료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염료의 온도를 높여서 염색을 하고 염료 밀봉을 위해서 물도 끓여야 합니다. 알루미늄은 양극산화로 산화층을 성장시키면 육각형 벌집 구조의 다공성 산화피막이 만들어집니다. 나노 크기의 기공은 염료를 흡수하여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염색 과정이 끝나면 기공을 닫는 밀봉 작업을 해야 비로소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정밀한 치수가 요구되는 경우 산화층 두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루미늄 염색을 위해서는 염료의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염료의 적정 온도는 50도에서 60도가 적당합니다. 온도를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중탕 방식으로 중탕에 사용하는 물은 밀봉 작업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밀봉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염료 용기는 내열 유리 또는 비이커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작은 사이즈의 알루미늄을 작업하는 거라서 내열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노다이징은 쉬었다가 할 수 없는 작업으로 한 번에 쭉 이어서 해야 하는데 막상 해보시면 꽤 여유롭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증류수의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면 염료 용기를 담가서 중탕을 해줍니다. 염료의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료 온도가 50도가 되었습니다. 양극산화도 거의 30분이 되어 가는데 이제 황산 욕조에서 알루미늄을 꺼내겠습니다. 뽀얗게 양극산화는 잘 되었습니다.
양극산화된 표면은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알루미늄 표면에 남아있는 황산을 씻어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중화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만 증류소 스프레이를 충분히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증류소에 한 번 더 헹궈주고 염료에 담그겠습니다. 염료에 담가두는 시간은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지만 염료의 온도, 농도 등에 따라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극산화가 잘 되었다면 몇 분 내로 염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료에 들어간 지 1분 정도 지났는데 염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6분 정도 지났고 꺼내서 밀봉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봉 전에 증류수를 뿌려서 표면에 남아있는 염료를 씻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중탕에 사용한 증류수를 밀봉을 위해서 끓이겠습니다. 원래는 따로 미리 끓여 놓는 게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촬영 카메라 뒤에 작업대 위에도 뭐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따로 끓여 놓지 못했습니다. 밀봉 작업은 반드시 증류수나 초순수로 해야 하고 밀봉은 9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물 온도가 94도가 넘었습니다. 밀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오래 끓이다 보면 물이 줄어드는데 중간에 증류수를 보충하셔도 됩니다. 증류수 양을 잘 확인하셔서 알루미늄이 물 위로 노출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되어갑니다. 밀봉이 잘 되었으면 닦아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은 알루미늄 표면의 결함을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마와 애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찮으셔도 초기 알루미늄 전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알루미늄의 색상은 수증기 위에 있어서 더 진해 보입니다. 어제는 시간이 늦어서 오늘 빨간색 아노다이징을 더했습니다. 빨간색 아노다이징 작업도 잘 되었습니다. 사각 알루미늄 블럭은 알루미늄을 녹여서 만들었던 건데 용해된 알루미늄에 산화 알루미늄이 혼합돼서 이렇게 불규칙한 아노다이징이 되었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이지만 분명한 실패입니다. 양극산화 중에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비춘 와이어에 뭔가 빛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와이어에 코팅을 해준 것인데 매니큐어 또는 UV 에폭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매니큐어 건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UV 에폭시를 사용하여 와이어를 코팅했습니다. 와이어의 경우 황산 표면에서 국부 과전류가 발생해 끊어지니까 그 부분만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은 DIY로 작업한 것과 표면 질감이 다릅니다. 이런 매끄럽고 오돌도돌한 표면은 비드 블라스트 작업 등으로 처리된 표면으로 DIY 작업과 질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주 작은 알루미늄의 경우 전류 밀도 계산에서 0.32A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양극산화 시간을 늘리거나 전류값을 올려서 양극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DIY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